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찍고 업로드한 지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랐는데 제가 이걸 유튜브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시간이 나고 어떤 이제 토픽이 생각이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요. 이번 달은 저희 큰애가 선수인데 일주일 거의 8일을 그 경기장에 제가 큰애를 데리고 갔다 오는 바람에 또 시간이 또 그렇게 지났고 또 그 meanwhile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요 한 2주 전에는 페런츠 스트레서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신의 정신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타이틀로 한번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밝고 웃는 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쪄들어 있는 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셀프 케어를 그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나온 적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없었는데 2주 전에 한 그 서베이에서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샥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일단 제가 이거 어떤 서베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익숙치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미국 애들은 하는 거예요. 아마 어티스틱 차일드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한 번쯤 혹은 두 번 혹은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매 6개월마다 하는데 처음으로 이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좀 곤혹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스트레스로 풀고 살 것인가, 여태까지 한 걸로 not enough인가,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요 며칠 새 있었습니다. 일단 0세에서 12세까지는 PSI라는 그 서베이가 있어요. 조사죠. 부모님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건데 0세에서 12까지가 PSI라고 하는 걸 Parent Stress Index라는 것을 서베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예요. 이렇게 넘버로 알려주는 지수를 PSI라는 것을 12세 이전에는 받으실 거고요. 12세 이후에는 CPA라 그래요. CPA. CPA가 뭐의 약자이냐면 Stress Index for Parents of Adolescents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거죠. 저희 아이는 제 영상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15살이라 저는 CPA를 했습니다. CPA의 점수가 있어요. CPA의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항상 그 스트레스 레벨이 이번 그 서베이 하기 전에는 85, 89예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높은 편인데 보더라인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한,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였는데 요번 거에서는 제가 clinically severe라고 그래서 clinically severe였어요. 의학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기적으로 셀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 혼자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가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남는 리저 타임이라고 그러죠. 여유 시간에는 제가 글을도 쓰고 있고요. 최근에 단편 소설 한 편을
완성을 해서 공모전 했는데 안 됐어요. 물론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편 소설도 하나 써서 공모전에도 내보기도 하고 아마 이게 스트레스일까. 근데 이거하고는 또 이런 스트레스하고 또 달라요. 거기서 그 서베이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전적인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뭐 이게 어떤 골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물어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족들하고 가거나 아니면 혼자 나가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장비를 들고 묵상 아닌 명상 아닌 그 다음에 그 어떤 작품 만들기에 고민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때 10월까지 사진으로는 꽤 성과가 있었어요. 그 올 초에는 그 유럽의 다큐 매거진이라는 데 사진을 한번 퍼블리시도 했고요. 그 다음 3번, 그러니까 한국말로 입상이죠. Honorable Mention. 그 중에 2번은 Honorable Mention, 한 번은 Best Photograph of the Year라는 그 컴피티션에서 상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저 개인적인 그 사진 작가로서 혹은 글 쓰는 작가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계속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피스픽한 그 어떤 명확하게 물어보는 퀘셔너에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속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더니 Chronically Severe라는 스트레스 레벨이 나왔어요. 이게 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나오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굉장히 못하고 있는가가 지난 2주 동안 서베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에 대한 고민이 쌓였습니다.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자꾸 move on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 머릿속이 며칠 동안 지난 2주 그 결과 나오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 개 자폐 패런츠 톡에도 그 카카오톡이나 어떤 그 채팅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 라이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유니크한 라이프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라이프다. 이 전 세계에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maybe 3%에 들어가는 파퓰레이션 중 3%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제가 거의 every month autistic adult parents 미팅에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지금 그들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들과 얘기하면서 생긴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쉐어하고 나누고 듣고 오면 사실은 명확하게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게 전 명확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만나고 오면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거기 마일드한 애들도 있고요. 모더레이트 그리고 시비어 부모님들이 다 모이세요. 20대 지금 저희 아이하고 두세 명 자녀만 어리고 하이스쿨러들이고 뭐 많은 부모님들이 20대 이상 부모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나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26살 된 아이가
부모님은 항상 따라와요. 그 친구는 말도 하고요. 근데 느려요. 그리고 소셜 큐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못 가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아서 고등학교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잡을 찾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참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컨트롤해야 되는 비욘드, 즉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어쨌든 저는 제 자신적으로 저는 스트레스로 굉장히 릴리프하고 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레벨 그렇게 나왔다. 사실은 저는 카운셀링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베이를 보면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해서 제 자신을 속일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 서베이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막 할 때 그걸 뭐지? 어떻게 보면 strongly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이렇게 5개의 앤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거의 뉴트럴이 중간쯤에다 답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linically severe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레벨.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그 제재나 어떠한 것들을 내가 못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를 저는 아직도 컨퓨즈.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컨퓨즈예요. 뭘 더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디만큼 내려야 돼? 사실 저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증이에요. 아카데믹은 뭐 학업적인 건 학습적인 건 다 내려오는 지 오래고 그리고 소셜리 뭐 다른 사람들과 애가 인게이지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내려오는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도 좋아진 거는 아이가 무엇인가 망가졌을 때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저께 밤에도 아이가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된다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띵이가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아빠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거조차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도 갈아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원나잇 그죠? 데일리 배송, 당일 배송으로 오다 해서 어젯밤에 리모컨을 교체해 놨습니다. 새 걸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몇 가지들은 할 수 있지만 오버롤, 퍼블릭, 커뮤니티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expectation이, 어느 기대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찾아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스트레스 매니지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모르게 이 스트레스를 weight, 그 무게로, 삶의 무게로 그냥 지니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좋은데 애가 커갈수록 이 삶의 무게가 더 커지더란 얘기예요. 어릴 때는 가르치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는 퀘션 마크와 함께 더불어 많은 에포드를 쏟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이걸 내려놓는 과정이 생기는데 사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fully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스트레스 서베이에 아마 점수로 나온 것 같아요. 저를 웨이크업 해주는 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가 스트레스가 이만큼이구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언제 갔다 왔지? 물어보더라고. 빨리 어디라도 갔다 오라는 거야. 놀러 갔다 오라는 얘기죠. 가서 좀 쉬고 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또 막상 1박 2일 정도는 제가 떠날 수 있는데 2박 3일, 3박 4일 되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기 어티스틱 아이들을 키우시는 프라이머리 케어 되시는 분들, 메인리 어머님들이고 사실 못 나가잖아요. 거의 나가기 힘들어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도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저 같은 경우는 Monday through the Friday까지는 학교 픽업에 ABA에 또 private therapy 데리고 드라이브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구한 또 희생을 해야 돼요. 테이크 오버 해야 되는 거 제가 없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히 제가 이 잡으를 홈데일리 풀타임 잡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스트레스가 많았다.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많은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요. 위험하다. 물론 저만큼 위험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험하다. 저는 우울증은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하는데 제가 항상 스트레스. 그래서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뭐 그러는 건지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머리도 뭐 저는 그 편두통을 오래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두통이 그거와 관계 있나 그런 생각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기 잘 케어를 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직업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얘기할 때 그 스트레스 레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제 넘버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직업이 군인인데 사병인 사람들이 넘버원이에요. 미국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장교도 탑 10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군에도 있어 봤고 그래서 그 모스트 스트레스 잡을 다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스트 스트레스 잡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요. 뭐 여기에는 조이도 있고 해피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웃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롤 스트레스 쌓여있다니까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하여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어디만큼 쌓여있는지 이런 서베이를 할 수 있다면 하셔서 자기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